이제 연예인분들이 이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야. 울세라랑 써마지를 1년에 한 번씩 해주고 그 중간중간 약간 유지연터 같은 느낌으로 한 번씩 얘를 쳐준대. 나 이거 너무 받아보고 싶어. 실은 저는 안 받아봤거든요 이거는. 근데 실장님들도 이거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단주는 끝판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필러가 안 돼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의 미용 시술로 줄기세포 시술은 불법이에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몰랑이분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10년차가 넘은 피부과 실장님이 진짜 찐으로 추천하는 시술들, 그리고 이제 피부과 실장님들이 진짜 남몰래 쓰고 있는 올리브영 꿀템까지 다 한번 털어봤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몰랑이분들의 반응들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런 거 알려준 사람 없다, 너무 꿀팁이다, 굉장히 핫했었던 컨텐츠였는데, 자, 이번에 2025년 버전으로 다시 또 돌아왔어요. 이제는 피부과 실장님을 넘어서 얼마 전에 이제 이학 박사를 드디어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한 척척 박사 뷰티나니 언니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12년차 피부과 실장으로 조금 전에 퇴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랑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화장품 이학 박사를 드디어 타이틀을 달게 되었고, 대학교에서 지금 현재는 특임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튜브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니한테 좀 물어볼 게 진짜 많은데, 지난번에 굉장히 핫한 울세라, 써마지, 그리고 좀 가성비 시술들 위주로 소개를 해봤다면, 요즘 새롭게 들려오는 시술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쉽게 이제 얘기해보면 온다 리프팅, 소프 웨이브, 티타늄 리프팅, 그리고 요즘 진짜 핫한 게 뭐냐? 줄기세포. 줄기세포. 이것도 놓칠 수 없다. 네. 우리 몰랑이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같이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 지금 영상 시작하기 전에 그런 댓글들을 막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퇴사한 지 좀 오래되면은 약간 이 시술들을 잘 모르지 않냐, 트렌드에서 좀 뒤처지지 않냐, 이런 댓글들이 가끔 보인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또 피부과 실장님들의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네, 우리 청담에 네노라 하는 병원에 계신 피부과 실장님들, 그리고 전문의 분들한테도 자문을 얻고, 실제 지금 현재 트렌드 어떤 게 제일 유행해? 필터링 없이 좋아, 안 좋아? 피부과 실장님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 분들의 의견을 취합한 영상이니까 오늘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핫하다는 그 네트워크를 이용했다고 하니까 더 네네. 신뢰가 가는데, 자, 그만큼 더 과감하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가장 핫했었던 게 이제 울세라, 써마지,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었고 가장 또 추천하는 시술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피부과를 가서 보니까 많이 보이는 게 온다 리프팅 좋아요. 뭐 티타늄이 요즘 진짜 핫해요. 소프웨이브가 짱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요 각각 시술이 뭐 울세라, 써마지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시술들은 또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은지, 이런 것도 또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솔직히 울서마지가 가격대가 조금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저렴한데 효과가 더 좋은 뉴 레이저 혹은 뉴 시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이런 시술들을 제가 하나씩 마치 예전에 어떤 거와 같다라고 제가 비유를 하면서 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온다이겠죠. 온다 리프팅. 온다의 가장 메인은 인모드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중턱, 지방 파괴하는 거, 그리고 이거 라인 잡아주는 거, 그리고 탄력, 탱탱하게 해주는 거, 요렇게가 가능한데, 인모드는 전류 그리고 고주파를 사용한 시술인데, 이 온다 같은 경우는 고주파랑 전류는 아니에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서 약간 뭐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자레인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물 분자의 진동으로 인해서 열 에너지가 막 들어가게 되거든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거는 저의 굉장히 가짜는코 옹졸한 그림이 함께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오, 네. 굉장히 잘 그렸어요. 네, 잘 직관적이에요. 대충 봐도 아실 겁니다. 자, 울세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얇고 섬세하게 팍 하고 쏴주는 느낌이 있어요. 되게 깊숙하게 들어간 느낌이고, 써마지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표피도지나 뭐 진피도지나 막 이러면서 엄청 전체적으로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애고, 온다가 진짜 특이해요. 세모로 들어가요. 피부 얕은 층에는 약간 열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좀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는 별로 안 들어가면서, 피부 진프층 그리고 피하 지방층, 이렇게 딱 우리가 원하는 탄력 그리고 지방, 요 두 가지를 타겟으로 하는 곳에 세모 모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자극이 적으면서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온다가 핸드피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7mm 핸드피스, 이거는 이제 피부 지방을 파괴해주는데 좀 더 포커스, 그리고 3mm짜리 조그만한 핸드피스 하나 있는데 그거는 피부 탄력 주는 거. 제가 약간 그래요. 지방 없는데 좀 탄력을 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3mm 핸드피스로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냥 탄력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추천을 하지가 않는 게, 열 에너지가 이 겹겹이 쌓여야지 효과가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좀 열 에너지가 쌓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실장님들 이야기를 적은 거를 읽으면은 일단은
일단은 두 글자로 끝냈습니다. 네. 뉴. 보통 피부과에 새로운 뉴 기기들이 들어오면은 실장님들이 무조건 데모를 받아요. 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우와. 근데 이 실장님이 받은 거야. 심지어 또 주소도 많이 받았어. 효과를 똑같아. 그래서 비움 뉴율이구나. 물론 당연히 뭐 원장님들의 뭐 시술, 뭐 그치. 테크닉 뭐 이런 거 중요하겠지만 딱히 별로 추천하진 않았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살이 좀 없는데 온다리 푸팅 유명하다고 해서 나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오히려 볼페임이나 이런 게 꺼짐이 맞아요. 있을 수 있구나. 네, 아.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그 뒤에 더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인모드가 좋다고는 하는데 나는 인모드 하면은 좀 멍이 많이 들잖아요. 멍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온다로 가는 게 맞아요. 나는 막 모세혈관이 막 터지면서 멍이 미친 듯이 나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다 이러면은 효과가 살짝 덜해도 온다로 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또 궁금한 게 티타늄 리프팅. 난 사실 티타늄을 받아봤어. 한 2번 어땠어요? 정도 받아봤고 나는 피부가 얇으니까 티타늄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멍도 없고 붓기도 없고 다운타임 없이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고 이게 쫀쫀하게 올라붙는 쫀쫀, 것도 마음에 들었어. 대신 단점 뭐냐? 좀 짧다. 지속력이 짧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 정답이에요. 오. 실장님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약간 좀 어떤 시술로 딱 이렇게 지칭을 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짬뽕 같은 레이저예요. 이게 총 3가지 파장대가 나오는데 그 3가지 파장대가 표피층도 건드리고 진피층도 건드리고 피하 지방층도 건드리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들쑤셔요. 그니까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이게 지금 아랑님께서 느낀 게 정확한 게요. 뭔가 울세라처럼 이렇게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서 위로 이렇게 하고 올려버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피부가 좀 탱탱하고 약간 달걀형 얼굴을 좀 만들어준다? 그런 느낌으로 티타늄을 한다고 하면 추천을 해요. 아, 나는 이제 상담 받았을 때 이제 연예인분들이 이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울세라랑 써마지를 1년에 한 번씩 해주고 네. 그 중간중간 약간 유지어터 같은 느낌으로 한 번씩 괜찮네. 얘를 티타늄으로 쳐준대. 괜찮네. 아 근데 저도 그 방법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아랑님이 되게 좋은 포인트를 집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사실 다음 주에도 하러 가.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솔깃하네. 그치. 실장님들이 좀 얘기를 하는 게 대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얼굴이 좋아졌대. 남들이 봤을 때 뭔지 모르는데 예뻐진 거야. 그래서 그게 사실 내 주위에 있는 유튜버 분들은 매일같이 촬영을 하잖아. 티타늄을 진짜 좋아해. 너 요즘 뭐해? 라고 하면 나 요즘 티타늄에 이런 후기가 진짜 많이 들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티타늄이랑 울세라랑 이제 비교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나는 리프팅에 몰빵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울세라를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 볼페임 같은 것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울세라 볼페임이 요즘 너무 많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맞아. 그런 분들은 좀 티타늄 해주시는 거 좋아요. 다음으로는 소프웨이브. 서브웨이브 나 이거 너무 받아보고 싶어. 실은 저는 안 받아봤거든요 이거는. 근데 실장님들도 여기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내가 다니는 피부과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 네. 모든 피부과가 소프웨이브 영업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자꾸 나한테 소프웨이브 해봐라. 소프웨이브 너무 좋다. 나는 굳이 필요한가 싶었는데 이제 너무 궁금하더라고. 비유를 하자면은 소프웨이브는 기전은 다르긴 하지만 써마지 같은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소프웨이브입니다. 이게 자 앞에 있는 애랑 좀 비교를 해봐요.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이거 초음파예요. 근데 초음파인데 울세라처럼 이렇게 얇게 쏘아대는 초음파가 아니라 얘는 피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기둥이 누워있는 모양으로 딱 우리 피부 쫀쫀하게 탄력을 주는 진피 중간에 정확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제가 받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저 같은 피부가 약간 만졌을 때 탄력 없고 약간 가죽대기만 있는 것 같은 너덜너덜한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풍선 바람 빠졌을 때 쪼글쪼글거리는 느낌? 그게 정확해? 나야. 나야. 나 약간 유전적으로 저는 탄력이 없거든요. 좀 저희 집안이 다 그래요. 얼굴에 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소프웨이브 하면은 너무 좋아요. 이게 한 30대 중반 이제 40대로 넘어가면은 약간 입가에 인중 쭈글쭈글해지거나 여기 입가에 잔주름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약간 울세라 같은 애들은 방금 아까 봤던 것처럼 굉장히 얇게 팍 들어가잖아요. 신경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필 여기 입가에 우리 말조 신경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경을 쏠 확률이 많아서 여기는 조금 울세라 같은 게 들어가기 리스키한데 얘네 같은 경우는 딱 그 진피 중간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까 열기둥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처럼 슴슴한 거 있죠? 괜찮아. 여기 입가, 인중, 여기 잔주름 요런 데 다 해도 되고 그리고 얘가 팁이 약간 이렇게 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울세라는 되게 두꺼워가지고 두텁해서 여기 이런 미세한 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는 들어간다. 얘는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간다.
입가나 눈가 이런 섬세한 잔주름들 이런 거 없애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잔주름 끝판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력적이다. 그니까 나도 하고 싶더라고요. 잔주름 가봐야겠다. 근데 이거 좀 단점이 있대요. 이거 좀 아프다던데? 그래서 나한테 이제 선생님이 추천해준 거는 그 호흡 마취나 수면 마취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 맞아, 다른 거랑 그런가 같이 보다. 해봐라라고 하더라고. 겸사겸사 이렇게 하면서 음. 그니까 이게 약간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아픈 거 그래도 견디면서 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추천.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벼운 시술 한두 개 정도 얘기해보면 요즘에 플라즈마라는 게 좀 뜨더라고. 플라즈마. 그치. 요즘 플라즈마를 이제 피부 관리샵에서도 막 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혹은 이제 피부과에서도 요즘 플라즈마가 핫하고, 나는 요즘 플라즈마를 집에서 쓸 수 있는 홈케어 기기도 접해봤거든? 이 정확하게 이 플라즈마가 어떤 건지, 이 플라즈마를 어느 영역까지 믿어야 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줘.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뭐 고체, 액체, 뭐 기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세 가지의 그 다음에 제 4의 물질이다 이러면서 플라즈마를 얘기를 해요. 맞아. 어떡해. 와, 정확해. 플라즈마가 딱 그냥 그거예요. 제가 피부과에서 계속 근무하던 시절에서도 계속 플라즈마를 썼었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는 저는 굉장히 익숙하고요. 전기적 에너지가 이렇게 열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들이 플라즈마인데요. 이게 뭐 여드름균을 막 없애주고 뭐 피부를 재생시켜주고 뭐 민감 피부 다 해도 되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도 그 피부과에 있을 때 그 피부과 관리기기로 엄청 영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담당자분들이. 근데 아쉽게도 청담 피부과의 문턱을 넘어온 플라즈마는 거의 없다. 그냥 테스트 이렇게 몇 번 하고 원장님들이 드롭시켰다. 이하생야. 그렇구나. 네. 더 이상 말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제 우리 물랑이 분들도 되게 관심이 많을 텐데, 이제 난 또 30대가 좀 넘어가니까 재생, 채우는 거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 20대 학생들 보면 여기 탱탱해가지고 그냥 터질 것 같은 볼따구들. 나도 그것을 원한다. 외면. 나도 그것을 원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약간 젊음을 좀 되돌릴 수 있는 시술들을 제가 좀 조합을 추천을 해드리면은, 이거는 저번 영상에도 나온 시술들이긴 한데요. 주베룩 볼륨, 그리고 써마지. 요 조합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주베룩이라고 하는 시술이 이제 뭐 PLA 뭐 성분이 해가지고 뭐 피부에 들어가면 뭐 피부 재생해주고 안티에이징 해주고, 요거는 제가 저번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써마지 같은 경우도 피부 탱탱하게 해주는 애들이고, 근데 요거의 조합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주베룩이 일단은 먼저 굉장히 그러니까 얕게 얼굴 전체적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써마지가 열 에너지거든요. 써마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 퐁퐁퐁 들어간 주베룩들이 마치 달고나 같은 거 하면은 설탕이 이렇게 엥 하고 눌러붙듯이 피부에 눌러붙어요. 둘이 같이 궁합이 너무 좋은 거야.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요게 같이 하게 되면 얘도 탄력 주고 탱탱하게 피부 재생해주는 거, 요것도 피부 재생해주는 거,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되는 좋구나. 거죠. 네. 아까 얘기했던 약간 어린 애들이 여기 이렇게 탱탱 그거 한 거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주베룩 볼륨으로 그래도 미미하게는 가능하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제 이 눈꺼풀 있는 부분에 있는 지방이 이제 얼굴에 있는 인대 모양으로 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중안부는 꺼지고 하안부라고 하는 이 얼굴의 밑에 부분은 점점 두툼해지는 거예요. 호빵맨처럼 한번 걸치고 여기 걸치고 이중턱 빡 생기고. 맞아. 오하.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애들을 없애고 위에 있는 애들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는 거는 이제 주베룩 볼륨으로 여기 눈 밑에를 좀 채우면 좋은데, 완전 필러처럼 이렇게 빡 튀어나오진 않아요. 진짜 나만 알까 말까 할 정도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거 세 개의 조합 같이 해보시면은 피부 재생하는데 너무 효과가 좋다. 이건 최근에 내가 이제 몰랑이들한테 댓글을 좀 받았어. 언니 볼페임이 너무 심해 보인다. 팔자주름이 너무 깊어졌다. 우리 몰랑이들은 다들 T인가 봐. 나는 20대 때 단 한 번도 팔자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요즘 30대가 딱 들어서니까 팔자가 고민이다. 근데 필러는 절대 맞기 싫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뭔가 추천 시술? 근데 나는 주변에 필러를 넣은 사람 많이 봤거든? 나야. 근데 뭔가 필러는 좀 무서워. 왜 무서워? 필러가 녹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는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움직일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일단 준비를 해온 것보다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네. 필러가 없어지지 않는다,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개인적으로 피부과에서 이제 근무를 12년 동안 했던 사람으로서는 믿고 해도 괜찮아요.
진짜? 네, 왜냐면은 저 필러 여기 팔자에만 들어간 총량 보면 20cc 넘게 들어갔어요. 20cc라고 하면은 정말 한 번 들어갈 때 조금이면 2cc, 많으면 4cc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저 봤을 때 부자연스럽다고 단 한 명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너무 예뻐. 나 부러워. 어찌됐든 그 필러라는 거 자체가 일단은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실제로 녹지 않는 필러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정말로 개복을 해서 긁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 히알루론산 필러 있잖아요.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얘네가 이렇게 덩어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몸에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원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아 원래 있던 애네? 그러면 얘를 없애버리거나 공격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그냥 병사들이 지나가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다 보면은 살짝 다르게 생겼네? 이러면서 이제 정체가 탄로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에 대식세포라고 하는 청소를 해주는 세포들이 있어요. 얘네가 이 큰 덩어리를 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얘네들이 몸집이 작아지고 체외로 배출이 되는 원리인 거예요. 땀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몸에 되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기관들이 많잖아요. 맞아. 네, 여러 가지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 배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요. 우리 피부 조직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필러가 빵 들어가면 필러, 그 다음에 뭐 피하 지방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서로 경계부가 설키게 돼요. 그러니까 대식세포가 얘네들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섬유 조직이랑 섞여 있는 애들은 일부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러가 남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첫 번째, 아니면은 진짜 녹지 않는 필러를 얘기했다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저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의학계에서 필러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12년 동안 경험을 해보고 많은 환자들의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쓰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공포 마케팅 같은 느낌이죠. 아랑님의 그 팔자를 봤을 때 필러 해야 돼요. 팔자가 깊지 않으면은 뭐 스컬트라나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또 같이 할 수 있긴 하는데 살짝 체험은 예쁘긴 그러니까 써주세요. 필러. 아랑님보다 더 어린데 필러를 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20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팔자가 무조건 필러가 답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를 3가지 유형으로 진짜 빠르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대충 우리 피부. 우리가 팔자가 패어 보이는 게 실제로 이렇게 패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피부 위에 지방이 너무 두꺼워서 상대적으로 패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약간 호빵맨 같이 20대 친구들은 여기에 워낙 이렇게 탱탱한 젖살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 친구들은 필러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맞춰서 여기다 필러 채우잖아요. 그럼 더 빵빵해요. 이게 뻥. 이걸 죽여야 되는구나. 정답. 여기에 있는 지방을 없애는 게 이런 친구들은 정답이고요. 반대로 이제 여기가 이렇게 근육 우리 많이 웃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약간의 살짝 노화가 섞인 이런 사람들은 필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요. 2배로 깊어지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리프팅 시술까지 같이 해야 된다. 1, 2, 3, 3 콤보 가야 된다. 이렇게 3분류로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필러는 아니다.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몰랑이 분들, 자, 이번 영상은 준비하면서도 진짜 언니가 2시간 넘게 공부도 많이 하고 저한테 주말에 전화도 하고 이걸 맞아요. 영상으로 내보내도 괜찮을지 진짜 많은 토론과 회의를 거쳐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는 건데 전문적인 분들의 자문도 좀 받아보고 연구도 많이 한 것들 바탕으로 얘기를 한다는 점 한번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핫한 거는 너도 나도 요즘에 이게 가장 좋다고 하는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맞습니다. 줄기세포 너무 궁금해요. 제가 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얼만큼의 필터링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즘 핫한 줄기세포 시술들이 있잖아요. 맞아. 그 줄기세포 시술은 줄기세포 시술이라고 이야기하기 되게 애매해요. 내가 줄기세포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게 우리 외할아버지가 혈액암에 걸리셨어.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결혼했을 때 당시에 오래 못 사신다고까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외할아버지가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신 거야. 전문 병원에서 혈액암 추적하는 줄기세포를 받고 지금 결혼한 지 내가 3년 했잖아. 지금 더 건강해지셨어. 우리 가족들이 줄기세포를 맞고 진짜 좋아진 걸 보니까 아 이게 줄기세포가 진짜 효과가 있구나. 이제 이러면서 나도 관심을 갖게 됐지.
있지. 요즘에 또 30대가 넘어가면서 체력 좀 떨어지고 이때 사람들이 줄기세포를 맞으면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느낌이다. 이걸 또 얼굴에 맞으면 진짜 애기처럼 탱글탱글해진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 그치. 나도 지금 이거 얘기 들으면서 이제 아랑이 외할아버지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데, 아랑이 외할아버지께서 맞으신 그 줄기세포는 줄기세포가 맞아요. 정통 줄기세포 시술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조금 분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거슬러서 한 10몇 년 전으로 하면은 한 2014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다녔던 이제 병원이 지방흡입 그리고 줄기세포 전문 병원이었어요. 거기에 서브로 이제 피부 시술이랑 피부과를 같이 곁다리로 있는 대형 병원이었어요. 한 직원이 줄기세포 연구소까지 해서 200명 되는 굉장히 큰 병원이었는데, 거기서 저는 줄기세포 시술을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랑이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줄기세포 시술을 막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제가 알고 있던 그 줄기세포 시술이 아닌 거예요. 아, 의료로 썼던 그게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른가 하고 봤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의 미용 시술로 줄기세포 시술은 불법이에요. 어?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 실제로 미용적인 시술이 아니었잖아요. 맞아, 의료 쪽으로 받았지. 너무 전문적이지 않고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은, 이게 그 첨생법이라고 해서 뭐 첨단, 뭐 재생, 의료법 뭐 이런 거 해서 그런 법에 일단은 그 패스를 하고, 그리고 그 병원 안에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국가기관이 있어야 되고. 식약처 인증. 맞아요. 그렇다고 막 그런 인증받은데 그럼 가서 하면 되지 이러고 룰루랄라 가면 못 받아요. 왜냐면은 나라에서 그래 너는 굉장히 아프고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시술 받는 거 허락해줄게 땅땅땅 이렇게 하면은 시술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미용에 관한 부분 전혀 없죠. 그러면은 정통 줄기세포 시술을 받는 것을 요거는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줄기세포 시술 엄청 많이 받고 있고, 저도 유튜브에 이번에 찾아봤을 때 정말 많았잖아요. 진짜 많아. 가장 네. 핫해. 나는 심지어 상담을 받으러 갔다 왔잖아. 1,700만 원까지 맞아. 내가 견적을 받아왔거든. 아니, 이게 불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아랑이가 희귀성 난치 환자야. 어. 그러면은 불법 아니야. 근데 아랑이는 그냥 일반인이잖아. 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맞아?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어, 거지. 진짜. 나 그럼 궁금한 게 있어.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 줄기세포는 그럼 줄기세포가 아니야?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줄기세포가 있다. 근데 어. 한 0.001% 있다. 그럼 줄기세포를 맞고 좋아졌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좋아졌다고 느끼는 거야? 왜냐면은 진짜 좋은 거긴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PRP라고 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게 그 자가혈에서 나온 혈소판 재생술이에요. 뭔지 알아. 제가 딱 그 피부과에 첫 입사했을 때부터 이 시술이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 그게 지금 시대가 거듭해오면서 점점점 디벨롭돼서 지금은 뭐 3세대 뭐 PRP, PRF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해오기는 했는데요. 우리 줄기세포 시술 받으러 간다라고 하면은 피부터 뽑을 거거든요. 맞아. 피를 뽑은 다음에 그 피를 원심분리기라고 하는 기기에 돌려요. 그런 다음에 조금 쉽게 설명하면 우리 피가 된장찌개예요. 근데 된장찌개 우리가 그물망에 이렇게 쳐내면은 밑에 된장 국물 맑은 것만 떨어지고 위에 건더기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거운 부분 그리고 가벼운 물 부분 이렇게 혈부 혈장으로 분리가 되고, 가운데 혈소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 나오게 되는데, 이게 버피코트라고 해서 한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 부분 안에 피부를 재생해줄 수 있는 재생 성장인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뭐 EGF 같은 거 알죠? 여기에 가장 메인은 성장인자다. 줄기세포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라 성장인자 때문에. 이거 진짜 좋은 시술인 건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과대 광고이지 않나. 이 언니 위험하다 지금. 이 언니 오늘만 산다 지금. 심지어 지방에서 추출하는 것도 있어. 배꼽으로. 그게 실은 오리지널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을 뽑을 수 있는 양이 지방만큼 솔직히 많진 않잖아요. 실제로 똑같은 양을 뽑았을 때 지방 안에 살고 있는 줄기세포가 훨씬 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흡입 전문병원이면서 줄기세포라고 했잖아요. 중국 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관광으로 많이 와서 하고 갔을 때 그때 그 시술을 많이 해서 지방흡입하고 이제 줄기세포 채취를 연구소에서 해서 그 다음에 뭐 가슴에도 맞고 얼굴에도 맞고 무릎에도 맞고 뭐 이렇게 혈관으로도 맞고 의료 관광식으로 많이 하고 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그때 얼마다 한 1,500만 원 받았나? 줄기세포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한 그 2013년, 2014년 뭐 그때 당시에. 근데 분명 제가 예상컨대는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줄기세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실제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맞기는 해요. 간접적으로 나온
나왔다인데 이게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일부 PRF에서 CD3사가 검출되었는데 이거는 명확한 줄기세포는 아니고 혈액 줄기세포라는 표현이 2세대 PRP에서 등장을 했었어요. 이게 줄기세포야? 뭐 이게 나왔다는 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학생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 대학교에서 이제 뭐 도서관 같은 데 들어갈 거면 학생증 같은 걸로 띡 찍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CD3사라는 게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를 이렇게 봤을 때 얘네가 CD3사라는 학생증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너는 줄기세포인데 중요한 게 아주 어린 조혈 줄기세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혈액세포로 성장하는 아이예요. 근데 이게 간접적으로 진짜 코딱지만큼 있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줄기세포 시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조금 반박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조혈모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생의학적으로 봤을 때 지방에서 나온 이런 정통 줄기세포에 비해서 조직 치유 능력이 좀 제한적이라고 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 소량으로 이거를 가지고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냐. 마치 우리가 PDRN 화장품을 쓰는데 PDRN이 진짜 한 0.0000001 들어가고 막 PDRN 막 이러는 약간 느낌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원래 사실 그 옆에 있는 히알루론산, 네네. 펩타이드가 일을 다 해주는 건데. 맞아요. 아. 결국은 다른 성분들이 서브를 해주는 건데 메인은 정말 코딱지만큼 들어간 얘? 그래서 제가 뭐 과대 광고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근데 PRP, PRF 시술 진짜 좋아요. 그 효과 보신 분들이 막 효과 너무 많이 봤다 하잖아요. 좋은 시술이어서 그래요. 아. 근데 다만 이게 줄기세포라는 이름을 달고 금액이 너무 비싸져요. 그러니까 PRP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을 때 이 정도 가격대가 아닌데 맞아요. 여기 위에 줄기세포라는 이름을 얹어서 가격이 맞아요. 펌핑이 된 거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프리미엄이 명성. 붙은 느낌? 빙고. 아. 제가 실제로 그 청담에 되게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하는 피부과 실장님이 계셔서 거기 줄기세포 얼마 받는지 물어봤는데 거기서도 이거 PRF로 하는 거예요. 얼굴 440 나왔고요. 이거 정맥 주사로 했을 때 최소 770 그리고 이제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리는데 1100 정도까지.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 맞나 그리고 이게 뉴 시술도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됐던 시술이 이제 디벨롭 되어 오던 건데 가격이 줄기세포라는 걸 달고 너무 비싸지지 않았나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좋은 시술이긴 합니다. 네, 잊지 말아주세요. 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얘기했던 그 혈액 줄기세포 그 PRF 그래도 나는 받고 싶다 좋은 거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도 아직까지 받고 싶어. 맞아 궁금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받는 환자의 피 상태에 따라서 효과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막 너무 찌들었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인스턴트 맨날 먹고 이러면 당연히 피가 더러워지겠죠. 그 더러운 피에서 이렇게 열심히 좋은 거를 뽑아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래서 실제 프리미엄 병원이 왜 이렇게 가격대가 비싸냐. 시술을 받기 1, 2전부터 이 사람이 먹는 물, 뭐 아니면 이 사람이 먹는 음식, 뭐 이 사람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모두 컨트롤을 하면서 같이 케어를 해줍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의 몸을 정화를 시켜놓고 받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갭이 엄청 크대요. 어떤 느낌인지 바로 이해했어. 그쵸. 결국 내 몸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구나. 맞아요. 내 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 몸이 좋아야지 좋은 걸 맞을 수 있어요. 언니랑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이제 우리 몰랑이분들 피부과 가서 피부과 시술을 받았으면 피부과 시술에 어떤 걸 써야 될지 진짜 궁금하잖아요. 피부과 시술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제품 쓰면 좋은지 어떤 제품을 썼을 때 조금 더 이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지 그래서 또 알차게 꿀팁을 갖고 왔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피부과에서 시술을 했을 때 시술이 되게 다양한데 막 대부분 얼굴 붉어지거나 막 예민해지거나 맞아. 막 딱지 생기기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진정이거든요. 너무 중요해. 그렇다고 맞아. 해서 진정 제품 아무거나 쓸 순 없어. 진정된다고 썼는데 진정 안 되고 더 뒤집어진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 그리고 비단 이게 피부과 시술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요즘 너무 날씨 덥고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자외선 받고 이러니까 이유 모르는 열감 올라오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홍조나 막 이런 혈관 확장되고 그것 때문에 트러블 일어나고 이러는 분들 많은데 이게 피부과 시술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피부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방법이랑 제품들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요거는 일단은 피부과에서 100% 다 하는 진정이에요. 12년 동안 한 6군데 정도 피부과에서 알바까지 포함한 7군데 일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100이면 다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2,000원밖에 안 해요. 와 이거 탐난다. 2,000원 솔직히 개꿀이잖아. 아토피 피부, 질환 피부 다 써도 돼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식염수?
아니에요. 생리식염수 아니에요. 멸균 증류수예요. 아니 이게 유튜브에서 도대체 왜 생리식염수로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에 한참 그 생리식염수 팩이 막 나온다 이러고 맞아. 그래서 내가 그 주위 피부관리사 친구들한테 너네 병원에서 혹시 생리식염수로 이거 머미팩 해? 이런 거 아니래 다들. 전 제가 뭔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유튜브에서 잘못 정보가 돈 것 같아요. 실제로 피부과에서 쓰는 거는 멸균 증류수거든요. 왜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하냐면은 진짜 멸균이기 때문에 없을 무예요. 심지어 방부제도 없고요. 균도 없고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피부과에서는 이렇게 길다란 솜에다가 머미솜이라고 해요. 길다란 솜에다가 이 멸균 증류수를 묻히고 냉장고 안에 묻힌 솜을 넣어놔서 피부과 시술이나 피부가 너무 붉어졌거나 이럴 때 무조건 해줘요. 나는 뭘 해도 계속 뒤집어진다? 멸균 증류수 팩을 해보세요. 모든 피부, 애기까지 다 써도 된다. 너무 꿀팁이다. 근데 단점 있어. 실은 이게 그 혈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상처 드레싱을 하거나 이럴 때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쓸 때는 거의 한 2, 3일 안에 뜯으면은 이제 방부제가 없으니까 균 번식, 미생물 번식해요. 근데 우리 피부에 쓰는 거니까 조금 타협안을 봐서 한 5일 안에는 다 써야 된다. 자, 두 번째 제가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피부과에서 무조건 해주는 진정 뭐냐면은 진정 앰플 그리고 모델링 팩 조합이에요. 이거는 피부과에서 무조건 해준다. 모델링만큼 피부 진정시키는데 정말 왔다 너무 옛날 표현인가?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 피날레로 무조건 해주는 거고 제품 고르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정할 때 가장 잘 쓰는 앰플이랑 팩을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가져왔거든요. 저는 요거를 실제로 주 1, 2회로 무조건 해주고 있고 이거 쓰고 나서 확실히 피부가 붉어지고 예민해지면서 뒤집어지는 횟수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피부가 무조건 기능성, 주름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은 예민하지 않아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 기본 지켜주는 게 이 두 개. 르누베르라는 브랜드인데 얘가 백화점에도 입점한 브랜드예요. 롯데백화점에 이게 있더라고. 제가 요거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분이 기가 막혀요. 아줄렌. 피부과에서 피부 진정하고 항염작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아줄렌이거든요. 그리고 PDRN이랑 병풀 추출물 들어가 있네. 심지어 다 엄청난 고함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6만 ppm, 막 5만 ppm 거의 막 난리 났거든요. 그리고 어벤져스야. 네. 그리고 실제로 피부를 진정하는데 당, 알코올 그리고 이런 당류의 성분들이 좋은데 예를 들면 여기 적혀있는 이런 자일리톨 같은 성분들 요런 애들 지금 얼마 들어갔죠? 5만 ppm. 5만 ppm. 덱스판테놀 제일 좋은 거 5만 맞아. ppm. 와, 네. 그냥 판테놀도 아니고 덱스판테놀 넣어줬어. 맞아요. 와. 근데 실제로 이게 피부에 발랐을 때 제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여름에 발라도 속으로 되게 빨리 흡수가 되고 피부가 진정되면서 플러스 알파 속광이 같이 올라와요. 이게 그 개기름이 아니라 피부 속에서 나오는 광? 그거를 얘가 같이 잡아줘가지고 저는 모델링 팩으로 진정할 때 조합 앰플로 이거 많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도 써봤어. 네. 이거 써보셨나요? 제가 리뷰를 간단히 드리자면 보통 모델링 팩이 마르고 나면 떼어냈을 때 좀 불편한 게 살짝 있어. 바스락바스락거리고. 맞아. 얘는 붙였을 때도 진짜 탱글탱글한 무슨 맞아. 탱탱볼? 푸딩 푸딩 같은데 같아. 맞아. 푸딩 같고 얘가 궁뎅이 딱 쳤을 때 얘가 다시 탱글하고 돌아오는 느낌 있지? 그런 느낌인데 떼어낼 때도 진짜 말캉하게 떼어지고 진짜 촉촉해. 요거를 쓰고 나서 그 후기에 DM이 왔는데 한 번 사용만으로 자기 피부 되게 붉었는데 이게 완전 거의 한 80%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홍조 진정하는데 진짜 기가 막힌다. 그리고 안에 성분들만 봐도 실은 얘도 피부 열감 진정 그리고 수부지, 트러블, 여드름 이런 거 진정시키는데 완전 특화돼 있는 아이여가지고 솔직히 피부과에서 쓰는 팩보다 훨씬 좋아. 내가 피부과에서 진짜 수백 개의 모델링 팩을 써봤지만 그것보다 좋다. 써봤을 때 뚝뚝 떨어진 느낌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 뭔지 알아? 뚝뚝 떨어지는 느낌. 이게 완전 줄줄줄 흘러가지고 여기 휴지 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이거는 약간 웃기게 설명하면 약간 바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약간 촌농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오죠. 근데 이게 굳으면은 푸딩 같다. 피부과 시술 후에 진정으로 너무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피부과 시술 후 진정할 때 쓰는 조합, 꿀조합. 제가 이번에 굉장히 기가 막힌 조합을 찾아냈어요. 심지어 가격도 개싼 스킨 부스터인데 쿨링 스킨 부스터야. 이거 제가 피부 전문가로서 안에 성분도 분석해보고 했을 때 실제로 올바른 진짜 쿨링 맞아요. 내가 평소에 피부 이렇게 열감 받았을 때 어떻게 쓰냐면은 일단 이거는 브링그린 핑크 알로에 96% 수딩 겔이거든요. 얘도 성분이 너무 괜찮아. 알로에
알로에 같은 경우는 이 당류에서 또 피부 진정의 가장 넘버원인 성분이기 때문에 얘를 일단 얼굴 전체적으로 싹 발라준 다음에, 이거 실제로 제가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너무 많이 해놓으면 미생물 번식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쓸 때마다 조금씩만 한 10장씩만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솜에다가 이 쿨링 부스터를 전체적으로 적셔가지고 알로에 겔 바른 곳에 이렇게 위에 전체적으로 얼굴에 덮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5분. 벌써 시원해. 어떡해. 진짜? 울리자마자 시원해. 나 아. 기가 막혀. 기가 난다 진짜. 피부 바르고 솜 한번 다. 이렇게 해서 있으면 5분에서 10분. 진짜 시원해. 피부 나는 불탄 열탄 고구마다 어. 꼭 해보세요. 근데 진짜 시원하다. 너무 괜찮아. 나 이거 벌써 한 통 다 썼어. 이거. 오!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그 정도만 해주고. 근데 만약에 약간 나는 건성인 거 좀 딥한 거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저번 영상에도 한번 가져온 적 있었는데요. 뭔지 알죠? 너무 잘 쓰잖아. 어, 나 이거 너무 잘 뿌듯했다. 써서 영상에서 영업을 띠지게 했더니 그 광고가 들어갔어. 근데 나 진짜. 또 영혼 담아서 소개했지. 너무 잘 쓰는 맞아요. 거라서. 만약에 건성이고 딥하게 쓴다고 하면은 요거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인터넷에 아니면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있거든요. 얼굴 비닐 있거든요. 이거 크림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이거 비닐을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피부과에서 쓰는 1차 팩이랑 똑같기 때문에 피부 굉장히 진정에 좋은 성분, 장벽 강화되는 성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건성 피부나 이렇게 좀 딥한 거 원하는 분들 추천.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정. 네. 이게 솔직히 진정이라고 하면은 저는 근본적인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피부의 가장 근본적인 스타트는 클렌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중요하지. 클렌징부터 일단은 잘못되면 안 되고, 피부과 시술한 다음에 진짜 자극적인 이런 클렌징 오일 같은 거 쓰면 안 되거든요. 클렌징 오일 너무 세정력이 강해서 이제 피부과 시술 후에 지금 안 그래도 민감해져 있는데 피부 장벽을 더 벗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쓰는 이 클렌징 밀크, 이게 진짜 자극 없이 순한데 세정력이 진짜 기가 막혀요. 솔직히 피부과에서 클렌징 밤도 있고 오일도 있고 폼도 있는데 왜 굳이 클렌징 밀크를 밀크를 하나. 쓰나. 제가 실제로 10년 넘게 그 피부관리사 일하면서 느낀 게 되게 다양한 분들이 와요. 풀메하고 퇴근하고 오는 이런 커리어우먼 여성들도 오고 그냥 뭐 이렇게 낮에 그냥 막 심심해서 놀러 오시는 아주머니들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일단은 너무 세정력이 강하게 되면, 클렌징 오일처럼 너무 강하게 되면은 피부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클렌징 폼 같이 너무 이렇게 몽글몽글한 애들, 화장 못 지워주는 애들로 하면은 이런 풀메하고 오는 커리어우먼 분들은 화장이 안 지워진단 말이야. 순한데 세정력이 좋은 이 중간 지점에 딱 있는 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클렌징 밀크예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클렌징 밀크를 사용해서 피부를 지워주는 거고, 근데 그게 약간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순딩이 클렌징 밀크가 없어. 맞아. 약간 MSG 보태면은 알칼리 클렌저 약간 뽀득한 느낌? 그래가지고 요거 너무 잘 쓰고 있고, 이제 우리가 선크림만 바르고 다닐 때는 선크림만 했는데 이중 세안 이런 거 되게 피로감 많이 느끼고 피부 자극되거든요. 근데 이제 순딩이 같은 경우는 한 번 세안으로 싹 가는, 순하고 세정력 좋아서 피부과 시술 후에 진정할 때 쓰주기 좋은 클렌저여서 요거 추천드려요. 언니가 여기서 가장 추천하는 뭔가 딱 하나가 있을까? 실은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거는 푸딩이었어. 다른 유튜버 분들이 다 내돈내산으로 이거를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말라보니까 이벤트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자세한 내용은 좀 더보기란에다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또 알려주는 걸로. 저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고 이미 많이 보셨잖아요. 솔직하게 해서 이런 몰랑이 분들은 신청하지 않은 게 좋아요 라는 거 2가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좋다. 일단은 기름 하나도 안 나오고 진짜 악건성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퍼석퍼석한 분들. 그런 분들은 유분간 기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수분 덩어리예요. 맞아. 그래서 유분이 없어서 그런 진짜 기름 없는 악건성이신 분들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나는 딱히 피부 고민이 없다 하는 분들은 안 쓰는 게 좋아요.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굳이 뭐 쓸 필요 없다. 맞아요. 2가지 피부 타입은 좀 비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몰랑이분들 진짜 이번 영상 역대급으로 길었죠. 정보도 많고 엄청 재밌었는데, 뷰티 나니님이 항상 이렇게 영상을 찍자고 하면 공부도 많이 해오고 정보랑 자료도 진짜 많이 찾아와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너무나도 알찬 영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들은 뷰티 나니님 영상과 채널을 놀러가 보면 그냥 이분은 필터링이 없으세요. 그래서 되게 알찬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또 놀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최신 트렌드 풀면서 입이 터져가지고 모터를 좀 달아봤습니다. 오늘 필터링 없이 얘기한 거니까 반박시 우리 몰랑이 분들 말이 맞고요. 개인적인 시술과 화장품에 대한 의견이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안녕. 안녕. 하나, 둘, 셋.